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깃발언 들어간 한자 정리해볼까요? 이런 한자 혼자 쓰진 않습니다. 어떤 자와 결합을 꼭 해야 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한자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많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정리 다 하시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금이 같은 한자 335쪽과 338쪽 세 쪽에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죠. 결의족자 이 아래쪽에 들어갔죠. 자, 위에 있는 것들이 계속 다 깃발언입니다. 조리대 족자, 결의족과 비슷해서 넣어봤고요. 살촉족, 부축일주 아주 중요한 급수한자입니다. 베풀시 어려웠었죠? 한번 보시죠. 나그네려 중요합니다. 정말 나그네려. 돌선, 깃발기, 기정, 깃발 정자입니다. 어조사어 문장 볼 때 정말 많이 보죠. 여기에 다 깃발언자 이렇게 위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논류, 어혈어, 막을 알까지 이렇게 깃발언이 어딘가에 들어간 한자들 13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깃발언자부터 해석하는데 혼자 쓰지 않고요. 이 깃발언, 나붓길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멋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이렇게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대에 묶어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바뀐 게 아니겠느냐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표현,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인자는 아마 사람보다는 깃발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깃발로 알려주다. 약간 사람이를 외우고 싶어서 의역을 했지만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이 아랫부분에 계속 무엇인가가 들어갈 겁니다. 결의족자 5급입니다. 상당히 낮은 급수란 얘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결의라는 말은 민족을 뜻하는데 화살시가 들어가서 결의를 만든 이유는 옛날에는 시족사회에서 부족을 표시할 때 깃발을 썼고요. 화살이라는 것은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인 화살을 들고 자기 민족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와 깃발을 결합해서 우리의 부족이라는 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족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부족, 유족, 귀족 이런 식으로 서로의 친인척을 묶어서 자기 부족을 지켜가는 표시하는 깃발과 지키는 무기를 결합하면 결의족이 되겠습니다. 외우시죠? 이렇게 외우세요. 꼭. 조리대 족자는 아까 무기를 강조한 한자인데 대나무죽을 집어넣습니다. 4번 급수이긴 한데요. 이렇게 대나무 중에서 활을 만들 수 있는 대나무가 되겠는데 조리대 대나무로 화살을 만듭니다. 이 화살을 언제 써요? 결에 지킬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족생이라든지 족족할 때 이런 말 쓰는데 4번급이다 그러면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건데 참고만 하시고 조리대라는 대나무 한자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살촉이라고 해서 앞에 화를 집어넣었으면 좀 편했을 것. 화살촉입니다. 화살촉.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쇠로 만든 화살촉도 있고요. 지금 예시에 있듯이 석족이라고 하면 돌로 만든 석족이고 이건 석족입니다. 돌입니다. 돌. 그래서 돌을 갈아서 화살촉을 만들 때 이런 한자도 있다는 거. 방금 제가 결의족자는 다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제 쇠를 집어넣어서 화살 중에서도 아주 쇠로 만든 좋은 화살을 표시하려고 만든 한자입니다. 이제 부추길 주입니다. 1급자인데요. 1급 시험에서 정말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주하다. 남을 부추길 때, 나쁜 일 시킬 때 사주한다고 할 때 합니다. 여기서 입구를 집어넣어서 더 입으로, 말로 부추기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추길 때 누구부터 꼬드기냐? 같은 부족이거나 식구, 가족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나쁜 거 시킬 때 공범할 때 가족을 먼저, 가족이 안 되면 친한 친구를 먼저 꼬드기죠. 부추긴다고 생각하시면 잘 외워지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로 부추기다라고 해서 부추길 주자입니다. 주촉하다, 부탁한다는 말도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특이하긴 한데 알아두십시오. 발음이 바뀌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풀시 3급입니다. 필수 한자고요. 깃발이라는 한자를 집어넣고 뱀야를 집어넣는데 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땅지처럼 좀 보시는 책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깃발이 뱀처럼 꿈틀거리면서 펄럭입니다. 펄럭인다는 것은 뭔가 표시해서 움직이고 있는 깃발은 뭔가를 실행하려는 암호로 봅니다. 시행하라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고 시작한다 라는 말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뱀처럼 펄럭이는 깃발. 이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베풀시는 실시하는 겁니다. 시행하다, 실시하다, 시설하다, 시책하다. 무엇인가 하는 행위입니다. 깃발 꽂고 시작했다라고 외우십시오. 나그네 려는 려 발음이 나중에 여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오면 여.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가 려에서 왔고요. 나그네의 뒷모습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진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깃발 아래 많이 모인 나그네,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군인입니다. 군인은 어느 자대 배치에 항상 있긴 하지만 전쟁이 나면 나그네가 됩니다. 여기저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이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단이라는 말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편성에 다닐 때도 나그네려를 씁니다. 군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려가 제일 이제 여행객으로 쓰기 때문에 여권 여행 여정할 때 정말 쓰고요. 려 발음이 여되는 거 조심하시고 깃발을 들고 부족을 표시하면서 다닌다는데 이 아랫부분이 사람인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사람인 변형자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돌선인데요. 선회하다라는 단어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회라는 그림을 하나 썼는데 둘레를 빙빙 돌다가 이제 우리가 이륙을 하죠. 그때 선회인데요. 빙빙 돌던데 깃발을 들고 일단 선회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발족자의 변형입니다. 단어는 발소인데 제자리에서 돌다 발로 깃발을 들고 그 자리에서 뭔가 표시를 하면서 돌게끔 만든다는 뜻이어서 개선문도 보시면 이기고 돌아오는 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빙 돌다입니다. 빙빙 돌다라고 해서 소라 껍데기처럼 빙빙 도는 모양을 나선형이라고 하죠. 근데 많은 이론에서 점점 이렇게 소라 껍데기처럼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뭔가 방향이 아래로 조금 좁아지는 형을 우리가 나선형이라고 하죠. 그럴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돌선자 보시면 발, 그 다음 깃발이 등장해서 돌다, 비행기에서 선회하다 할 때 많이 봤던 한자입니다. 2급자이다 보니까 좀 수준이 있는 한자입니다. 깃발을 3급이고요. 필수 한자고요.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굳게 할 때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깃발에 원자를 쓰고 발음만 갖다 썼습니다. 그것이라는 뜻인데요.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딱 지칭해서 쓰는 말이고 발음만 갖다 줬습니다. 신호할 때 깃발을 씁니다. 그래서 신호용으로 제가 이제 깃발 그림을 갖고 왔는데 흔히 우리가 백기를 들면 항복이라고 신호를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두고 서로 약속했던 그런 깃발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족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족이 아닌 거 아시죠? 유모처럼 이렇게 한자 모르면 정말 먹는 족이 굴빈 줄 알 거예요. 조문하다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우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굵기를 약간 내려서 다는 것을 족이라고 하죠. 반절만 든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기정인데 깃발을 기라고 합니다. 한글로. 그래서 기정, 깃발인데요. 깃대 끝을 깃털로 새롭게 꾸민 깃발입니다. 여기서 날생자가 정말 정발음하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응 하나 닮았기 때문에 형성자로 봐야 됩니다. 억울하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2급입니다. 자, 전기라고 해서 깃발의 총칭인데요. 이 기정자와 깃발기를 쓰면 깃발의 큰 의미가 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문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려들에 썼던 정렬각 이렇게 읽으시면 반응 정렬각이라고 써 있는데 옛날 충신이나 효자나 연려 등을 표창하려고 집 앞에 이렇게 붉은 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문을 보고 여기에 충신이 있구나. 여기에서 효자가 났구나. 이 집안에 연려가 있었구나 라고 알게 하는 표시하는 문 밖에 있던 빨간색 문을 우리가 정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집에 들어오는 발음, 최고로 큰 문 정문은 발을정을 쓰시고 이렇게 정문 한자가 되면 이런 뜻이 있다. 한글이 같지만 한자가 다르면 완전히 뜻이 바뀌니까 알아두십시오. 어조사 어자는 이 부분을 얼음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개로 보십니다. 두이예요. 깃발이 같은 부족 두 개가 연합했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듯이 말을 연합해주다, 이어주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말 중에 어차피, 심지어 할 때도 그냥 갖다 쓰는 어조사처럼 쓰지만 연결합니다. 청출어람 아시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청출어람 쓰는데 여기 보시면 쪽풀 보다라고 해석하는 이렇게 어조사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보실 때 이거 모르면 해석 하나도 안 돼요. 꼭 알아두시고 어자입니다. 유래는 두이가 붙어서 연결 어조사구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류자는요. 한자에서 이 한자의 부수는 쉬엄쉬엄 갈착입니다. 책받침이고요. 깃발유라는 한자가 들어갔습니다. 왜 깃발유겠습니까? 오늘 배우는 깃발, 언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깃발 들고 같은 부족끼리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유목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일단 야외에 있기 때문에 노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놀다,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돌아다닌다가 원뜻입니다. 그래서 유람인데 여기에 유세,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발음이 바뀝니다. 달랠 새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며 내 편을 만드는 행위가 유세입니다. 선거철에 많이 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 유세입니다. 자, 놀 유자는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부족을 이끌고 다니는 유목민의 유자라는 거. 어혈인데요. 좀 피가 뭉쳐있는 병입니다. 좀 징그러워서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어요. 너무 좀 그래서 일단 병이라는 한자고요. 어자가 발음을 하고 있고 피가 뭉쳐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학용어입니다. 한자가 한의어에서 많이 써요. 자, 이제 마지막 자입니다. 1급자고요. 문문이 들어갔고 이름자에 많이 쓰는 알자인데요. 알 발음 특이합니다. 1급 문제에서 읽기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알색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먼저 한자부터 보시죠. 문문에다가 어조사 어자가 알 발음이 됐습니다. 좀 특이하지만 억울하지만 어 발음 아니고 알자고요. 문으로 막아 섰습니다. 여기에 변방세라고 알고 있는 한자는 막을 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색입니다. 막았다는 뜻이고요. 경주 김씨 시조인 김할지 할 때도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위인할 때 많이 쓰죠. 일단 알색 좀 알아두시고 문으로 막았다 이렇게 외우시고 발음은 알이 되었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욕이 날 한자입니다. 가릴간이라는 한자 들어보셨나요? 혼자도 쓸 때 있습니다. 비슷한 한자가 많기도 하고요. 가릴간이 들어가서 간 발음하는 한자 정리할 건데요. 많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아주 요긴한 한자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금이 같은 한자라는 책 제가 집필한 책인데요. 47쪽과 48쪽에 보면 정리를 했습니다. 두 쪽에 제가 6자 정도 정리했는데 참고하시죠. 자, 한번 영상 보십시오. 가릴간 들어가면 다 간인데 이렇게 련 발음도 있습니다. 가릴간, 간할간은 간이에요. 그런데 익힐련, 단련하늘, 달굴련자는 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릴간은요. 묶을 속자에서 온 한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8발 무슨 표시를 한 거예요. 묶어 놓은 나무에 표시를 했는데 왜 표시를 했겠습니까? 얘는 쓸 것, 얘는 뗄 것, 얘는 뭐 할 것 이렇게 이 나무는 무슨 쓰임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무 더미가 있으면 여기에서 무엇은 쓰고 무엇은 버려야 되는지 표시를 했다. 나무를 가려놨다 해서 가릴 간자입니다. 이 가릴간하고 비슷한 한자를 좀 찾아봤더니 동력독이라든지 묶을속이라든지 가시자자를 잘 보시는데 특히
묶을속자와 가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묶을속은 묶을속을 알아야 가릴까는 아니까 아시는 거고, 가시자자는 나무가 있는데 가시가 난 모습, 이렇게 나무목이 있다면 여기에 가시가 이렇게 돋아난 걸 그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가릴까. 자, 묶어놓은 나무에 표시를 해두어 구분하였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손을 더 강조를 해서 진짜 손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딱 분별을 합니다. 가려냅니다. 그래서 분간을 합니다. 나눠버렸습니다. 특히 제가 그림을 갖고 온 것처럼 옛날 드라마의 간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궁녀나 세자빈이나 중전을 할 때 여자들을 세워놓고 임금의 선택을 받지요. 그런 걸 간택이라고 표현하는 간택인데요. 왕, 왕자, 왕녀, 배우를 고를 때, 분간할 때, 우리가 간택할 때 씁니다. 간택하면 저 재밌는 추억이 있는데, 대학교 때 전공하는 우리 한문교육과 수강생들, 그 학생들 하고들하고 같이 서당 체험을 하는데, 그때 정말 저희를 현지 훈장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시는데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오늘 훈장님께서 널 오래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 간택됐다 이렇게 하면서 놀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택돼서 훈장님 앞에 가서 혼나거나 시험 볼 때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있어서 간택이라는 말, 감히 저희가 왕자가 된 것처럼 왕녀가 된 것처럼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진짜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죠. 왕녀, 왕자 이런 배우자 고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림 보시면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려낸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낸다. 간할감 보시면 그림 보십시오. 임금 앉아있고 신하가 그리 되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걸 간한다고 합니다. 윗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고치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정말 가려가면서 신중을 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언이라는 말 자체는 웃 어른께 또는 임금께 감히 충고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정말 대사 다 외워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2급자에 등장한 한자인데 알아주시면 좋겠고, 임금에게 그러면 법적으로 꼭 고치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이는 것을 면제받는 신하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관원입니다. 조선 때 만들었던 3사의 하나의 기관이죠. 그래서 임금한테 간언하는, 그래서 임금들은 사관원들을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맨날 바른 소리만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제에도 사관원 같은 그런 신하 역할을 하는, 다만 처벌하지 않는 쓴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나라가 참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관원 할 때 간자입니다. 익힐련자인데요. 앞에다가 실입니다. 실 만들거나 실을 하는, 실로 바느질을 한다거나 옷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다 익혀야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익혀야 되는 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분간할 줄 알아야, 왜냐하면 옷을 만들어 입고 이불도 꿰매고 그걸로 혹여라도 남편이 돌아가시면 삭바늘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에 관련 모든 것을 익혀야 시집을 갈 수 있었다고 해서 익힌다에 실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낮은 급수예요. 필수로 알아두시고 숙련, 연습, 세련, 연병장 이럴 때 뭔가 훈련시킬 때 쓰는 연자로 연습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련한다인데 이 쇠를 뜨거운 거에 넣었다가 차가운 거 식혔다가 계속할수록 쇠가 단단해지듯이 쇠를 담금질을 여러 번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쓰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제가 아주 뉴스의 한 컷은 하얀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도 우통을 벗고 열심히 훈련하는 군인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연마하다, 단련하다, 수련하다,
훈련하다. 쇠를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력이나 무엇을 열심히 할 때 쓰는 단어로 씁니다. 꼭 쇠만 연상하지 마시고 이 그림 보듯이 체력 단련할 때 씁니다. 더 군인들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저희 아들이 군복무 중이어서 더 한번 눈길이 가서 좀 가져왔습니다. 달굴련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자인데요. 앞에다가 불화를 집어넣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연탄할 때 하는, 지금은 연탄을 쓰는 데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불화와 간자가 련 발음됐고요. 쇠를 달군다. 이렇게 보시면 불이 활활 타게 한다라고 해서 연옥이라든지 불이 많이 있는 지옥이요. 그래서 연탄이라든지 연우는 불에다 달군 우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탄 생각하시면서 불화를 연상하시라고 달굴 연자에 사진을 좀 추가했습니다. 2급자였습니다. 가릴간 구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